안녕하세요. 행정절차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꽉 찼네요. 자리가 없으신가 해서. 어, 네, 지금은 자리가 좀 모자랄지 몰라도 끝까지 자리가 모자를 해야 돼요. 이게 하시다 보면 한 3회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되다 보시면 어, 안 오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지금 오늘 첫 이제 수업을 아직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여태까지 기본 이론이나 이런 걸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12월부터 저랑 계속 같이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한 경우들에든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이제 10월 1일 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6월 한 중순까지 아마 계속 어려워요. 계속 어렵고, 계속 막막하고, 계속 안 헤어지는 것 같고, 계속 자신 없고. 근데 시험장 들어갈 때, 나 너무 자신 있어가지고선, 나는 뭐, 공부를 뭐 더 할 게 있나? 막 이렇게 들어가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합격을 하고 강사기 때문에, 요즘엔 좀 이렇게 빠져가지고 제가 안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이거 원서를 접수해가지고선 다른 직렬로죠. 시험을 보러 들어가잖아요. 시험 전날에 저는 이제 합격과 불합격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낮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제가 수업하는 과목인데도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못 쓰면 어떡하지? 그럼 어떡해요, 제가. 강사인데 점수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건 아니지만 저 혼자라도 보고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막하고 저도 갑자기 스트레스 받을 때 있고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기본 이론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어려워. 나는 남들보다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 뭐 이런 거 나만의 경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옆 사람들 수업하다 보면 옆 사람들은 막 대답 잘하고 있죠. 막 대답 잘하면은 거기에 또 기가 죽어가지고서 나만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결국 시험을 끝나고 나면 다 붙으세요. 다 합격을 하시는데 다 합격하신다는 거는 끝까지 정말 열심히 뭔가 굴곡 없이 참여를 하면서 쭉 따라오신 분들이 합격을 하는 거지. 중간에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러지? 이렇게 고민하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방해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으로 책을 딱 피시잖아요. 그러면 책이 또 잘 안 들어와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나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고민이지만은 그 본인들의 만의 고민이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고민이고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거치고 나서 시험을 보셨을 때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를 하신다던가 내가 한 일주일만 좀 쉬어야지.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최대한 참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복습 동영상으로 동영상을 보시잖아요. 그걸 한번 딱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할만한데? 동영상으로 듣는 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데? 뭐, 막 이런, 막 이렇게 유혹이 생겨요. 유혹이 생기면서, 이제 계속 수업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듣고,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또 계속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있다 보면은, 정말 더 실강을 참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그런 의지가 필요한데, 수업 참여조차 이제 자기가 의지로서 동영상으로 돌린 분들은 나중에는 동영상도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들을 때도 열심히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저의 과거의 수험 생활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다른 수업, 어렸을 때 저도 공부를 했으니까, 수험 생활을 생각해 보면 동영상을 딱 틀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는 되게 열심히 봐요. 근데 한 10분 넘어가면서 이렇게 살짝 기대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점심 먹으면서 보고요. 그리고 누워서 보고요. 그리고 막 누워서 이렇게 계속 봐요. 보고 난 다음에 한 5개 듣고 나서, 오늘은 한 5개 공부했는데, 오늘은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 막 스스로 뿌듯한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배속을 막 2배속으로 틀어놓고 막 듣는 거죠.
그래놓고 야 이거 1시간짜리 수업을 2배속으로 틀어놨으니까 30분 만에 끝내잖아요. 그럼 난 30분 놀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에 30분 또 쉬고 이게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들으실 때는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그럴 때는 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업은 오늘 진도 나갈 건 요거예요. 요건데 요 페이지예요 지금. 첫날 그러니까 이번 주차 수업하고 다음 주차 수업 때는 아마 교재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 부분이 40점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40점짜리 그 대비를 매주 이제 40점짜리 문제가 나가야 되는데 처분 절차를 먼저 해놔야지 시험 문제가 뭔가 나름 구색에 맞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뭐 기본 강의 때도 이 부분을 먼저 하긴 해요. 왜냐면 이 부분이 잡혀야지 이제 앞으로 뒤로 쭉 제가 진도를 빼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업까지는 좀 교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짜증 나더라도 좀 양해를 구할게요. 그 다음에 더 짜증 나는 건 뭐냐면 제가 짜증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이 항상 교재라는 거는 항상 12월 대비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0월 여러분들이 시험이 딱 끝나면 10월쯤에 제가 개정안을 보내고 출판사에 보내고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선 11월쯤에 나와요 교재가. 근데 그 뒤에 이제 법이 개정되는 행정 관련 법령은 개정이 좀 작기 때문에 그 뒤에 개정된 거는 교재에 반영될 수가 없고 그럼 교재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시는데 제 사비가 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그 출판사에서 이게 수익이 안 난다고 안 해주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해가지고서 한번 새로 개정책을 냈거든요. 냈더니 그 뒤로 다시 못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제가 추록을 나눠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록은 5월 달쯤인가 4월 달쯤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었어요. 그래서 학원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오셨을 때는 당연히 이제 프린트물로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그 너무나 당연한 걸 간과하고 있으니까 하고 제가 자료를 학원 측에다 안 보냈어요. 안 보냈더니 이제 역시 출력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서 출력 좀 해달라고 말씀을 전달을 했고, 그러니까 아마 쉬는 시간 끝나고 나면 이 출력 분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제가 이걸 갖다 드릴게요.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이게 단면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두껍고, 그 다음에 개정된 부분이 솔직히 적진 않아요. 적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보단 양이 적지만은 그래도 조금 고치는데 좀 죄송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수업한 거에 맞춰서만 조금씩 고쳐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업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이제 제 수업, 기본 이론 수업을 듣고 참여를 해야 될까요? 라는 거는 설명회 때도 많이 질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뭐 카톡이나 아니면은 뭐 메일을 통해서도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을 받았을 때 시간이 정말 여유가 있으시면은 제 수업은 듣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몰라요. 다른 과목은 모르는데 그냥 저도 수험 생활을 해보면 사실 계약법이나 아니면 뭐 실무법이나 이쪽은 수업을 좀 선행학습이라고 해야 될까? 수업을 좀 듣고 참여하시는 게 아마 수업에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 수업은 아무래도 좀 암기가 좀 거의 비중이 높은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수업을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오셔도 돼요. 그냥 오셔도 돼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들으시고요. 그 시간적 여유가 수험이라는 게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죠. 여유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다른 과목을 들으세요. 다른 과목을 듣고 제 과목은 그냥 수업에 참여하세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한 번도 수업을 안 들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제가 수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들었다라는 기준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한 번을 들었다라는 기준을 삼는다는 거는 전체량에서 올해 시험과 좀 관련이 없더라도 기본 이론 때는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기본 이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논점을 좀 빼면서 수업을 한다는 거지, 좀 빼면서 수업을 한다는 거지,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그냥 넘어간다 이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준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중요하지 않은 주제를 좀 몇 가지를 빼기 때문에 양이 좀 줄은 거고, 근데 그 대신에 말의 속도는 기본 이론 때보다는 조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조금 빠를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수업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설명회 때 제가 말을 했지만은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 수업은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10시에 수업 시작이죠.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여러분들은 제가 없더라도 뭐 제가 올 수도 있지만은 뭐 시험 볼 때 제가 뭐 여기를 막 돌아다니거나 그러고 감독관처럼 이렇게 서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제가 없더라도 10시부터 딱 시험을 보시면 돼요. 학원 측에서 아마 모의고사 답안이 아니라 답안지하고 문제를 놔둘 거예요. 놔두면 갖고 와서 10시부터 딱 시험을 보셔서 10시 50분까지 시험을 보시고 잠깐 시간을 갖고 11시부터 저랑 수업을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는 미리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가 다음 주 시험 문제예요. 다음 주 시험에서는 프린트는 문제 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딱 맞게 제가 드릴 때도 있고,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5문제가 나가잖아요. 우리가 우리 원래 4문제인데 40점짜리가 20점, 20점 이렇게 분설형으로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세분화해 해가지고선 뭐 문제 수를 세면은 5문제예요. 그래서 5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때가 있고, 아니면은 뭐 6, 7문제를 나눠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6, 7문제의 답안지가 있을 때는 그 다음 주에 한두 개를 제외하고 거기서 5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저랑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수업한 부분에 해당되는 그 답안지를 열심히 외워 오셔서 그 다음 주에 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펴놓고. 되게 쉬울 것 같죠? 정말 힘드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수업은 최대한 뭐 예습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거거든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5개만 딱 나눠드린다고 하더라도요. 각 과목마다 여러분들 뭐 저랑 같은 방식으로 뭐 수업을 하는 강사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과목마다 적어도 5개씩은 외워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가 뭐 5개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죠? 그럼 일주일에 20개인데요. 20개 나는 뭐 대학교 때 해봤는데, 나는 뭐 옛날에 외워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근데 그때 나이와 지금 나이가 틀리고요. 그때 머리와 지금 머리가 틀려요. 틀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를 못 하시기 때문에 수업을 빠지시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 안 되면 우리가 뭐 교재를 가지고 살짝 보면서라도 수업을 빠지진 말고 쓰세요. 쓰시는 거가 좋아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순간 조금씩 나는 합격 가능성의 확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거만 인지하시면서 긴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은 제가 뭐 방식이라는 이런 거는 말씀드린 거죠. 제가 항상 그 다음 주 시험 문제 나눠드리는 그 답안지가 오늘 수업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갈 분량이 될 거고요. 교재는 행정 절차로는 이 교재 하나만 썼는데, 아무래도 프린트를 나눠드리니까 답안이라는 그 프린트 수업과 이 교재 수업이 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는 지금 벌어지는 이 8회 동안, 그러니까 7번의 모의고사를 보겠죠. 다음 주부터 시험을 보니까 최대한 이 교재 내에서 문제가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종합 모의고사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아무래도 책과 뭐 단문이나 이런 거는 책과 똑같겠죠. 근데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있겠죠. 사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례가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번 순에는 이 교재 내에서의 문제로 다룰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다시 모의고사 문제, 이 교재에는 뭐 기출문제도 많이 있는데 기출문제를 그대로 모의고사 문제로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만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프린트 갖고 있는 1번 사례 있죠? 이건 제가 만든 사례가 아니라 기출문제예요. 역대 행정사 2차 행정 절차론 기출문제를 그대로 실었어요. 이거는 요것만 그럴 거예요. 제 기출문제를 계속 우리한테 줄 건가? 뭐 그러지는 않아요. 왜 이거 그랬냐면, 이거는
처분 절차에 관한 건데 아직 수업을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요 부분이 요거랑 똑같이는 안 나오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40점짜리로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그 문제가 여기 이게 뭐 제일 큰 문제라고 하면 요 안에서 이제 쬐끔씩 쪼개서 20점씩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서 제가 기출 문제지만 다음 주 문제로 선정을 했고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록을 다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 뭐 검사한다거나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또 수험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남들은 50개를 하는데 나는 꼭 합격해야 되니까 100개를 준비해야지 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은 거예요. 100개를 준비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난 정말 시간 없는데 10개만 좀 해주세요.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과 극이죠. 둘 다 안 좋아요. 자, 제가 한 50개 정도를 뭐 나중에 추릴 건데 50개보다는 좀 안 될지 50개 좀 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릴 건데 그래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뭐 해본다면 한 20개? 뭐 20개 안에서 한 3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건 뭐 3문제 정도 나올 때니까 한 50개 안에서 뭐 한 2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는. 그 다음 뭐 100개 안에서 한 문제고 여기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해볼게요. 사람의 머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쟤는 머리가 좋을 것 같아 나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쟤와 나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기의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100개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100개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하신 분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경쟁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있다고 보면 빼면 돼요. 그거래. 그분들 빼고도 합격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난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00개를 준비한다? 그러면 나머지 4개를요 빈약하게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개를 준비하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나머지 4개가 부족하게 나왔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여기다가 썼다가 지우고 여기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50개 안에서 다 나올 수도 있고 50개 밖에서 정말 한 문제 정도가 벗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말 한 문제 정도가 벗어날 수 있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4개를 빈약하게 공부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떨어지세요. 그거는 물론 5개나 다 준비했기 때문에 붙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붙으시겠지만 굳이 뭐 얘기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이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는 선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계속 암기를 시킬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짜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줄여서 막 10개만 해주세요. 뭐, 또는 15개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그걸 찍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냥 저는 5문제를 찍죠. 그냥 5문제 찍어가지고선 그 5문제만 외우고 오늘 수업 끝나겠네요. 그냥 그죠? 그리고 저도 이제 놀러 가고 그러죠. 휴가를 갔죠. 뭐.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요. 이 세상에 뭐 그런 신들림을 받지 않은 이상 그런 거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역시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셔도 저는 못 해드리고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50개를 기준으로 그래서 정해서 해요. 근데 다른 학원은 어떻지? 이런 학원은 어떻지? 막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학원을 막 비교를 하세요. 왜냐면 다른 학원에서 찍은 거는 우리 학원에서 안 나올 텐데. 그러면 결국 이게 늘어나서 100개가 돼요. 여러분들. 그 과정을 거치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나머지가 빈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저를 믿고 오셨고 여기에 참여를 하셨다면은 그냥 제가 나눠드리고 제가 제 촉으로 찍히는 문제들을 믿으시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리고 다른 학원이 어떨지 기웃기웃 거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3개월 반 정도 남아있는 그 뭐 한 4개월 조금 안 되게 남아있는 수험생활 동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하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마이크를 들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는 제가 할게요.
제가 다른 학원에서 못 찍었지 막 이런 거 기웃거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선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나눠드린 자료 제가 나눠드리는 제가 하라는 거 딱 그것만 하세요. 하시고 따라오셨을 때 뭐 항상 합격은 했으니까 그렇게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시간도 얼마 없는데 제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것보다는 바로 진도를 나가는 게 좋겠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실강으로 오셨으니까 질문은 저한테 자유롭게 해주셔도 돼요. 뭐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어디 저 혼자 저쪽으로 가가지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말 걸기가 좀 힘들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도도해 보이고 좀 이렇게 격이 있어 보이고 뭐 말 걸기가 힘들고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 분위기가 그죠? 그러니까 좀 아무 때나 와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이거 끝나고 나면 뒤에 수업이 있었는데 뒤에 수업이 빵꾸가 나서 이제 수업이 없어요. 뒤에 수업이 없어가지고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심을 드시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점심을 드시는 시간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왜냐면 여러분들은 또 2시에 수업을 들으셔야 되니까 저는 뭐 아무 때나 밥 먹어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거가 전 죄송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또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질문은 많이 하세요. 어차피 여기까지 와가지고선 수업을 들으시면서 동영상보다 더 좋은 이점은 저를 직접 만나가지고선 이것저것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질문 중에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15개로 줄여주세요. 이런 거 빼고 10개 중요한 거 10개가 뭘까요? 뭐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질문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행정사가 무슨 일을 해요? 뭐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저 행정사 업을 하고 있는 사람 맞는데 지금은 행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게 궁금하실 때가 아니라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사가 무슨 일을 못하면 또는 무슨 일을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 무슨 일을 못하면 여기서 환불 받고 가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또 저랑 얘기를 할게요. 자, 말이 길어졌네요. 페이지는 216페이지를 피세요. 여러분들이 이 두꺼운 교재 중에 우리가 수업 때 볼 내용은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볼 내용은 206페이지예요. 20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6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고 그 앞에는 법령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절차로는 법령이 좀 많다 보니까 법령이 두껍죠. 그 다음에 매년 제가 요약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올해 순환에는 요약 프린트를 나눠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요약 프린트를 나눠드리는 거는 지난 순환 때 다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렸고 난 못 받았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상관없어요. 그 요약 프린트를 지금 보시지 마세요. 일단 이 순환이 끝날 때쯤에 마무리 특강 자료라고 해가지고선 지난 순환의 요약 프린트는 한 70 몇 개를 나눠드렸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50개 전후로 찍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 프린트는 마무리 특강 프린트는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7회 때 수업이나 이게 8회 수업이니까 7회 때 수업 좀 나눠드릴 거예요. 8회 때 수업이나 7회 때 수업 좀 미리 나눠달라고요. 일부러 미리 안 나눠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저한테 미리 나눠주세요.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나눠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수업을 참여했던 분도 최종적으로 마지막 그 교재를 한번 정독을 한다 의미로 그 요약 프린트는 버려두고 이 교재를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난 접근해서 시간이 없는데 아니요. 이 교재 읽고 난 다음에 요약으로 들어가셔도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교재부터 먼저 읽으세요. 그래서 요약 프린트는 요번 순환은 안 나눠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요번 순환에 안 나눠드린 게 아니라 지금 안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특강 교재 자료를 미리 나눠드리는 거는 자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특강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은. 그래서 아깝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등록된 거에 마무리 특강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안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위해서 등록하는 건 좀 아까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는 미리 나눠드리고요. 그 마무리 특강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다음 5번째 5개 실전 모의고사 보는 그때는 그 자료를 좀 활용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재로 계속 수업을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216페이지. 이 페이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여기다 조그맣게 이쪽에다 다 쓸게요.
사당 여담이지만 이제 목소리가 돌아왔죠. 저 진짜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힘든 줄 알았어요. 자, 216페이지 필게요. 그냥 쫙 펴놓기만 하시고 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뭔가 처분이 나와요. 처분이라는 거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영업 정지 받았어. 뭐 음주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어. 뭐 이러면서 처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처분의 개념을 분석하고 우리가 그 해석을 하는 거는 실무법에서 배우시기로 하고 저 때는 그냥 우리는 처분 이런 단어만 익숙한 단어만 아시면 돼요. 근데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어떤 행정작용 또는 작용 중인 그 처분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필요한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미성년자한테 술 먹이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내리는 거를 기준으로 드는데, 자, 우리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어요. 팔면 보통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나와요. 식품위생법에 아마 있을 거예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을 때 1회 때 영업정지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이 보통 거치냐면은 일단 내가 행정청에서 너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거야. 왜 2개월의 처분을 하냐면 몇 월 며칠에 미성년자 누구한테 술 팔았잖아. 그게 경찰로부터 적발이 돼서 나한테 통보가 왔네.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은 내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할 거야 라고 통지를 먼저 줘요. 그러니까 미리 주는 거니까 사전 통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 통지를 주고 그 사전 통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어떠한 사실로 내가 이런 처분을 할 거라는 그런 뭐 근거도 써져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네가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의견을 제출해 라고 언제 어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통지해줘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할 때 경찰로부터 경찰 이쪽으로부터만 얘기를 듣고 바로 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저쪽에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을 제출해라는 뭔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전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의견 제출을 하고, 자, 의견 제출, 행정기관 입장에서 의견을 내면 그거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어떤 처분이 나오겠죠. 그죠? 항상 이 처분장을 여러분들이 받아보면 처분의 내용이 영업정지 2개월 뭐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어떤 사실이 근거가 돼서 어떤 법이 적용돼 가지고선 뭐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하세요. 또는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처분장에는 당연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유, 이 처분의 이유, 그걸 이유 부기를 한다. 그래서 이유가 써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너는 심판 소송을 제기하세요. 라는 거를 알려준다. 고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지된 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고, 우리 절차론에서 배우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처분을 할 때 제가 말했잖아요. 식품위생법에 영업정지 2개월이 있다고. 그럼 식품위생법을 딱 펴면 법에 보통 있지는 않아요. 무슨 법이라는 것에 우리가 모든 기준을 다 실어놓을 수 없으니까 뭐 영업정지를 하면은 이거는 뭐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어떤 규칙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아마 써져 있을 테고, 그래서 쭉 다 그 식품위생법 뭐 시행 규칙 쪽을 보면은 또 별표에 실어놓는다 해가지고서 별표를 딱 클릭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뭔가 위반 행위에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되는지 어떤 기준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처분 기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분 기준이 물론 법에 있을 수도 있어요. 법에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규칙 쪽에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 처분은 어떤 기준 하에서 처분이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 어떤 이유와 그 다음에 불복수단을 고지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이익한 처분이죠. 영업정지 처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침익적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침익적 처분. 그럼 이 침익적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 한 처분을 뭐 정의를 한다면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권리를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뭐 금전 부과 명령 뭐 이러면 우리가 뭐 돈 내 뭐 이런 거 의무 부과하는 거잖아요. 권리를 제한한다. 내가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권리가 있을 텐데 그거 정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하는. 그러는 처분을 우리가 불이익하다, 침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좀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이건 불이익한 처분이고 수익적인 처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익적인 처분. 이건 수익적인 처분은 뭐 행정기관에서 그냥 그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혜택을 준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거죠. 나 뭐 하게 해주세요. 나 영업하게 허가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한다고 하죠. 신청. 그래서 신청을 하면 자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해주세요라고 이게 접수를 뭘 넣으면 서류를 넣으면 그걸 그쪽에서 받죠. 받는 걸 뭐라고 할까요? 접수한다고 하죠.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내가 해줄게 안 해줄게 뭐 이런 처리 결과가 나오겠죠. 매년 있는 그런 특징이지만 제 수업은 이따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교재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밑줄도 다시 긋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쓸데없이 막 주저리 하고 있을 때는 그 주저리를 최대한 들으세요. 그러니까 필기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최대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접수한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뭔가요?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뭔가 하는 처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신청하러 가요. 그냥 맨몸만 가요? 신분증 하나 달랑 들고? 신분증도 안 들고? 그럼 뭐 내가 누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뭐 신청하기 위해서 뭔가 요건이 되네 안 되네, 뭐 점수 평가표가 있으면 뭐 그런 거 서류도 좀 챙기고, 신청서는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신청서에 써야 될 내용도 좀 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비서류라고 하죠. 구비서류. 그럼 구비서류가 보통 가서 이거 왜 안 가져오셨어요? 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서 막 이렇게 찾아보죠. 찾아보면 다른 사람이 했던 블로그가 있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보고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이게 아니라 행정기관은 보통 뭐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어떤 서류를 가져오세요 뭐 등등을 써놓은 뭔가 안내장 책 같은 게 있어요. 모든 행정기관이에요. 그걸 우리가 편람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편람을 보고 구비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러 가요. 그죠? 자, 신청하러 갈 때는 다 완벽하게 가나요? 행정사가 되셔도 아시겠지만요. 보통 가면은 꼭 보안이 나와요. 제가 어저께 양주로 출장을 갔는데요. 양주가 아니라 양주 가기 의정부를 좀 지나서 양주 전에 한 번만에 처리하기 위해서 진짜 완벽한 준비를 하고 그러고 갔거든요. 야, 보통 그냥 가도 보안이 한 개 나오거나 안 나오는데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갔더니 보안이 4개인가 하나 이거 안 했는데 이거 없는데 전 양주까지 또 언제 가나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팩스로 안 될까요? 막 물었더니 이거는 원본이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팩스로 보내실 거예요? 안 돼요. 막. 그래서 저 양주를 한 번 더 가야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꼭 보안을 해요. 보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보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제 호가 보안이라고. 보안 이준이 뭐 이렇게 이른다고. 보안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보안을 하겠죠. 요구하겠죠. 근데 제가 갖고 간 게 그나마 뭔가 고칠 수 있는 거니까 보안을 요구했지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갔어요. 그럼 공무원이 보안하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안 됩니다 하겠죠. 그럼 뭐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걸 접수했더니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반려한다고 하겠죠. 자, 이렇게 보완하거나 반려를 해요. 보완은 보통 언제까지 해오세요?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일 뭐 이 정도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시간 좀 더 필요한데요? 그러면 뭐 한 15일, 20일 이렇게 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완 기간을 보통 이게 어떤 잘못을 하자냐에 따라서 보완 기간이 이제 정해지고, 그럼 보완 기간을 정해서 주면,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죠. 보완을 안 하면요. 문자가 와요. 한 번 더 보완 기간을 더 늘려주면서 또 기간을 또 줘요. 또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는 보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완 기간을 잘 못 지켜요. 그래가지고서 또 안 하면 최종적인 보완 기간입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또 안 하면요. 한 번도 저는 그거 갖고 보완을 안 했다고 반려를 받은 적은 진짜 없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히. 근데 그럴 때는 더 이상 보완을 안 해오면은 뭐 너가 못 고치는 거구나라고 해서 반려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반려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는데 자
우리가 토탈 원스톱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관 기관 다들 모든 거 업무는 자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분장받은 업무, 그래서 소관 기관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원스톱 서비스다, 뭐 복합 민원이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 막 협력을 구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한다든지, 우리 행정기 여기 행정 절차로 해서는 응원을 요청한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행정 응원을 요청한다. 그래서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요. 처리 행정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또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처리 기간이에요. 내가 신청을 했으면은 이게 처리 기간이 보통 이렇게 신청서 또 접수증 같은 걸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수를 하면 접수증을 주게 되는데, 이 접수증에는 우리가 좀 밑에 쪽에 많이 있어요. 보통 밑에 쪽에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쭉 가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나와 있고, 그 단계마다 소요되는 기간들이 보통 있어요. 요 단계에서는 뭐 1, 2일, 여기서는 며칠 해가지고 최종적인 처리 기간은 좀 위쪽에 많이 적혀 있죠. 이거는 뭐 한 달, 뭐 아니면 뭐 즉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 기간이 써져 있죠. 그래서 처리 기간 내에 단계별로 이제 구성된 처리 기간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안 막 연장 받기도 하잖아요. 그럼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뭐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 기간 내에 처리하면 너무 좋겠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연장 통지가 오죠.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주겠습니다. 라고 연장 통보가 와요. 그래서 기간이 나오면 보통 이렇게 연장 나오고, 연장할 땐 제가 통보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통지를 해주죠. 이 통지에는 어떤 게 써져 있다고요? 우리가 왜 연장하는지 그 사유와, 그 다음에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해주겠다라는 예정일, 그죠? 종료 예정일을 써가지고서 이렇게 통지를 하게 해주죠. 자, 아무튼 처리 허가됐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신청에 대한 처분이잖아요. 허가, 그죠? 그 처분이에요. 근데 안 됩니다, 제가 허가해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부잖아요. 그럼 거부 처분이 되는 거야. 거부 처분. 자, 그러면 여기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좀 외울 걸 정리를 해볼게요. 모든 우리가 처분에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가 이런 수익적인 처분일 수도 있고 침익적인 처분일 수도 있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어떤 처분에도 다 필요한 거를 공통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통 절차에는 그냥 앞글자만 딴 거예요. 뭐 설리 방정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처분 기준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적혀줘야 되고요. 일단 방법은 문서로, 항상 처분은 문서로. 그 다음에 뭐 단순한 하자는 그냥 정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정정할 수도 있는데 이건 뺄게요. 그 다음에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분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 기준 하에 어떻게 나는 처분을 했습니다라는 이유도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로, 그 다음에 고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뭔가 불복수단이 있다. 뭐 안 되면은 불복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이유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지해주게 되죠. 이건 공통 절차예요. 그리고 수익적인 절차는 제가 여기 썼던 거예요. 이거 편람과 구비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접수를 해요. 접수를 했으면 접수증을 줄 테고, 보완 요구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면 반려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접수가 됐으면 이제 들어가야죠. 그럼 처리 기간 내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행정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처리 기간 내에 처리 못하면은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그 사유와 예정일을 우리가 통보해줘야죠. 통지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불이익한 처분 절차죠. 요 침익적인 처분 절차. 침익적인 절차는 뭐 제가 사의 청공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말씀드렸듯이 사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절차예요. 이게 의견 청취를 하는데,
근데 방법이 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의견 제출 방법의 차이예요. 이거는 청문, 이건 공청회라고 하는데, 자,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우리가 의견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종이로 우리가 써가지고서 하는 거를 의견 제출이라고 해요. 물론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서면으로. 청문은 직접 가가지고선, 자, 청문회를 열린다 그러면 청문 길이 잡혀서 청문을 연다라고 하면 직접 가서 제가 의견을 얘기하는 거, 이걸 청문이라고 해요.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처분 당사자 등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까지 다 와서 그냥 여기저기 의견을 다 듣는 거를 공청회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의견 제출과 공청회 같은 경우는 모든 행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청문은 처분만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행정작용은 뭐고 자꾸 처분은 뭐냐라고 하면, 행정작용은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활동,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나오는 모든 걸 행정작용이라고 하면, 그 중에 이제 뭐 처분도 있고 사실행위도 있고 뭐 법률행위 막 나누잖아요. 1차를 배우셨으니까 뭐 그런 게 있었다, 뭐 기억이 안 나시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걸 처분인데, 청문은 처분의 절차예요. 처분의 절차. 이 나머지 의견 제출이나 공청회는 행정작용의 절차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자,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체를 한번 다 다뤄보는 거를 오늘 시험 문제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시험 문제는 이 전체를 쓰는 거 안 나오고 쪼개서 20점짜리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계속 할 과정이고. 자, 그러면 216페이지 볼게요. 자, 216페이지 서설. 자, 밑줄 치자는 것만 밑줄 치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그냥 저랑 같이 읽는 걸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 다시 한 번 정도만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듣고 처음 참여하는 분들은 다시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저랑 여태까지 수업을 한두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안 읽으셔도 되고 그냥 더 암기에 치중하시면 돼요. 자, 서설 처분의 개념. 처분은 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눈으로 살짝 볼 거는 공권력 행사, 영업정지 처분 뭐 이런 거 공권력 행사겠죠. 거부, 뭐 신청을 했더니 우리가 거부를 했으면은 거부 처분이 되겠죠.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래서 사실행위라도 하더라도 뭐 권력적인 그런 사실행위는 일부 처분의 범위에 들어오기도 하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법에서 여러분들이 행정사 실무법, 그러니까 일반이 아니신 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일반 행정사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실무법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목차 이 처분 절차 이렇게 돼 있죠. 공통적인 사항.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자, 목차에다 밑줄 치세요. 처분 기준 설정 공표. 네, 설이죠, 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처분의 이유 제시, 2죠, 2. 해당되는 밑에 내용이요. 밑에 내용은 다 다른 데에서 다 다뤄요. 다른 데서 다루니까 다른 데에서 제가 쪼개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는 걸로 하고, 이 페이지에서는 그냥 설정 공표, 이유 제시의 2. 처분 방식, 문서. 방에다 동그라미 치고 문서죠, 문서.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처분 정정, 밑줄도 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고에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시고 고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보세요. 보시면은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처분에 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필요사항을 알린다. 고지라는 게 불복수단, 불복 방법을 알리는 거구나. 한번 이렇게 뭐 보고 넘어가면 되죠. 2번 처분의 신청 방식이죠. 신청 방식 밑에 보면은 문서로 한다. 자, 처분의 신청 방법 문서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자문서 가능하다. 처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이 입력된 데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양가로 2번 편의 제공. 눈으로 볼게요. 신청이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간 등을 에 대해서 두 번째 줄 편람을 갖추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편람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죠. 방가로 2번
행정청은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아, 다른 행정청에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구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른 행정청 밑줄 한번 쳐놓고요. 양가로 3번 접수. 첫 번째 줄.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고. 자, 보류, 거부, 접수 거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반려 안 돼요. 제가 아까 말도 안 되는 거는 반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당한 반려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반려한 거죠. 그죠? 반려를 못하는 게 아니라 부당한 반려를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접수 거부는 그냥 못해요. 접수 거부는 안 돼요. 반려를 하거나 접수를 해야죠. 그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신청을 접수할 때는 접수증을 줘야죠. 접수증. 한가로 2번 뭐 하자가 있어요. 고칠 수 있으면 보완 요구하겠죠. 보완 요구. 방가로 3번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았으면요. 그러면 반려할 수 있죠. 그죠? 반려. 자, 처분행 신청 이렇게 돼 있는데 단어만 동그라미 치자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외워야 되는데 이거 단어만 있으면 안 써지는데 이걸 가지고 한 3-4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무관리론에서 배우시게 돼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론에서 배우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테고요. 그럼 단어도 동그라미 안 쳐도 돼. 혹시나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써야 되니까 우리가 사무관리에서 배우시긴 하지만 또 사무관리론 때 배웠던 거를 절차론 때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서 배웠던 문제가 나오면 어떤 과목이든 쓰면 되거든요. 혹시나 그럴까봐 동그라미만 치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양가로 4번 처리 있죠. 처리. 자, 처리. 방가로 1번에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은 뭐 그 밑에 신속한 협조를 통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협조 정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방가로 2번 신청의 편의를 위해서 처분의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해서 공포해야 한다. 뭐 처리 기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엔 1회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뭐 연장 정도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효력 발생에다 밑줄 치시고 그리고 그 밑에 도달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에다 밑줄 치세요. 도달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문서는 그 밑에 입력 시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불이익한 처분 절차. 자, 불이익한 처분 절차. 의미.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권익을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에요. 자, 권익을 부과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다 밑줄 치세요. 불이익한 처분의 의미를 쓰세요.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쓸 일 절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위를 제한하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가로 2번 사전 통지. 예, 사전 통지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요. 양가로 2번 사전 통지 목차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옆으로 가셔서 219페이지. 양가로 3번 의견 청취. 의견을 들어요. 자, 이해되세요 지금? 지금 여기까지 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절차론이라는 게 뭔지 하나도 몰라요. 행정법도 몰라요. 1차 난 행정법 어떻게 찍었는데 40점이 나와가지고 붙었어요. 그렇다고 하셔도 따라오실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논술형은 운이 좋아서 40점이 나오고 그러는 게 없으니까. 자, 잠깐만 멈출게요. 이해 어려우신 분들 계시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면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세요.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말이 알아듣겠는데? 나는 뭐 외우진 못했지만 당연히 외우진 못했죠. 알아는 듣겠는데? 그러면 기본 강의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때요? 이 이후에는 계속 2회차, 3회차 수업을 듣다 보면 어려운데? 기본 강의를 들을까? 여기까지 지금 현재 이해되신 분들 중에서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 강의를 들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암기나 복습을 여러 번 해서 그냥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들으세요. 되셨죠? 자, 그 정도의 차이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기본 강의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의견 청취 절차. 의견 제출 있죠? 의견 제출. 자, 의견 청취 절차에다가는 별표를 쳐놓으세요. 219페이지 양가로 3번 의견 청취 절차. 이게 다음 주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각각 쪽에서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각각 쪽에서 뒤에 있기 때문에 반복은 되겠지만은
이렇게 의견 청취 절차다라고 해서 단문이 별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뒤에 없었던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자, 의견 제출 절차 이거 지울게요. 의견 제출은 제가 청문과 공청회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얘기 듣는다고 했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당사자 등이 아닌 일반인까지 막 와서 막 말을 하는 거라고 했죠. 청문은 뭐라고 했어요? 청문은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직접. 의견 제출은 그러면 요게 아닌 의견 청취 절차 전체를 의견 제출이라고 해요. 이게 아닌. 그러니까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닌 의견 청취 절차를 의견 제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의 보면은 행정청이 어떤 행정 작용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청문과 공청회에 해당되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밑줄 치세요. 다시 한번 행정작용을 하는데 자 행정작용을 하는데 불이익한 처분이다라고 하면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청문이라는 절차를 줬어요. 그러면 의견 제출 절차를 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의견을 청취한다. 한 번만 청취하면 되는 거예요. 청문을 통해서 청취를 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예요? 의견 제출이라는 기회를 또 다시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말로 하는 게 더 좋겠어요. 물론 시간 없고 귀찮고 그래도 내가 진짜 심각하다면 직접 가서 말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서면으로만 제출하라고 하면 서면으로만 제출하면 좋겠어요. 나한테 진짜 절실한 거면 직접 가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자 청문의 범위가 더 넓을까요? 의견 제출의 범위가 더 넓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다면 이거는 꼭 청문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청문으로 하라고 돼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행정청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청문을 열거나 아니면 그냥 의견 제출만 받아요. 그러니까 의견 제출은 다시 불이익한 처분이면 행정청은 무조건 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이익한 처분에는 반드시 필요한 의무적 절차는 맞는데 청문을 했다면 안 해도 되는 절차예요. 그죠? 불이익한 처분일 때 반드시 필요한 의무적 절차이지만 청문을 했다면 안 해도 되는 절차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 2번 실시 사유로 가면 의무를 과하거나 우리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죠.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과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문구를 그대로 써야지 틀리지가 않는 게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의견 제출 절차는 의무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의견 제출 절차는 의무적이다. 그럼 청문을 줬는데도 또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점수를 받지 못하죠. 기껏 써놓고 아무런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분 시 청문과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무적인 절차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래서 논술 시험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 2번 청문 절차죠. 청문 절차. 청문이라고 하면 자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예요.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죠. 자, 아까 제가 청문만 처분 절차라고 했나요? 처분에 해당되는 절차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의견 제출은 의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 작용을 하기 전에 의견은 듣는 절차 이렇게 돼 있죠. 행정 작용을 하기 전에. 그죠? 근데 청문은요.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 이렇게 돼 있죠. 청문을 하기 전에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 자, 그런 차이예요. 실시사유. 제가 청문은 딱 규정된 요 부분에 한해서만 청문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써져 있을까요? 보통 법령에 있겠죠. 법령에 이거 청문해라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래서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맞아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청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청이 필요로 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올해 개정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틀리죠? 틀려요. 교재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인허가 취소, 신문자격 박탈, 법인 설립 허가 취소의 사유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의 사유의 그러면은 이거 여기서부터 지우세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지우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해야지 됐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아직은 개정 안 됐죠. 7월부터 이제 개정돼 가지고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개정될 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요 세 가지 사유 있잖아요. 신문 자격 박탈, 인허가 등의 취소,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행정청이 그냥 무조건 청문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이 있든 없든 아니라 이 세 가지 사유는 청문을 무조건 해야죠. 자, 그다음 3번 공청회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 어떤 행정적인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냥 의의를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공청회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셔서 실시사유 역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생각하는 경우. 청문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법령에 규정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리고 국민의 큰 영향이 미치는 처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정수 이상의 요청이, 공청회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그래서 실시 사유는 우리가 뭐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일정수 이상의 공청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4번 의견 청취 절차의 면제 사유. 이 의견 청취를 안 해도 되는 경우예요. 뭐 의견 제출도 마찬가지고 청문도 그렇고 공청회도 그렇고 법령이 규정됐는데 안 해도 된다. 뭐 법령이 규정됐는데 안 해도 된다. 불이익한 처분인데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면제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를 좀 따세요. 자, 이거의 면제 사유는 저는 긴자성이에요. 성토예요. 토 이렇게 땄죠. 동그라미 1번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한 경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3번부터 먼저 할게요. 3번. 성질상 곤란한 경우. 현재의 곤란하고 명백하고 불필요하다. 성질상 곤란한 경우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4.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동그라미 좀 비춰놓으세요. 의견 제출 기간 내에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좀 붙이고 명백히 표시한 경우 명백히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붙이고 그러니까 뭔가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절대 외우셔야 돼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항상 그냥 똑같은 예를 들게요. 제가 기본 이론 때 했던 예랑 똑같은 거. 제가 뭔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망해서 이제 안 하죠. 예전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요. 무슨 개시 의무 있고 무슨 의무 있고 뭐 있고 이제 경쟁 업체가 이제 저를 신고를 했나 봐요. 뭐 저쪽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신고를 해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부터 저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체크하죠. 이것저것 걸리죠. 너무 많이 걸려요. 나 큰일 났구나 막 이러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사실 뭔가 신고가 들어서 조사했는데 저런 것들은 고치실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빨리 고치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신고 들어온 거 요것만 제가 뭐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거 지금 나중에 이제 뭔가 통지서가 갈 텐데 뭐 아무런 의견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제 과태료 내실 거라고 여기다가 좀 써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뭐 이면지 같은 거 이렇게 딱 주면 제가 거기다가 저는 어떠한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의견도 없이 바로 뭐 수긍을 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준이 이렇게 쓰고 도장이 없으니까 뭐 지장이라도 찍을까요? 막 이러면서 지장을 찍고 공무원 나가는데 막 배웅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보냈거든요. 보내고 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내가 잘못했잖아요. 뭐 벌금이 나오겠죠. 뭐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사전 통지가 오죠.
사전 통지에 뭐가 써져 있다고 했어요? 언제 어디까지로 의견 제출하세요라고 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의견 제출은 제가 긴자성 포에서 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의견 제출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고 명백하게 제가 포기를 해야 돼요. 기간 내에. 근데 의견 제출 그 사전 통지가 오고 의견 제출 기간이 뭐 진짜 짧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본 처분이 와요. 왔는데 저는 그 순간 뭐를 해요? 아, 나 진짜 이것저것 잘못했는데 요거 하나만 제가 걸렸구나 막 이러고 좋아하고 있죠. 자, 제가 썼잖아요. 공무원한테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겠다라고 썼죠. 그게 여러분들 유효할까요? 그럼 제가 그걸 의견 제출을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볼 수 없어요? 기본 이론을 들은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왜 제가 포기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의견 제출을 포기하는 거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 포기해야 돼요. 사전 통지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견 제출을 하세요라고 써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거지. 공무원은 언제 받아갔어요? 행정조사하러 나와서 거기서 제가 이것만 해줄게요. 그 대신 이거 쓰세요 하고 받아갔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한테 의견 제출 기간이 뭐 써져 있었는지 안 써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의견 제출 기간 그 지나지도 않고 바로 처분장이 날라왔나 뭐 그랬을 거예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네요. 의견 제출이라는 어떤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공무원이 이건 또 아셨나 봐요. 왜 저한테 아무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쓰라고 했을까요? 명백히 표시해야 되거든요. 명백히. 그래서 시행령인가 시행규칙인가에는 뭐 의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백하다는 거는 가서 또박또박 말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이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면을.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간 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사례로 꼬면은 나는 의견 포기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면을 제출한 게 아니고 그 기간 내에 한 게 아니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자, 법령에 요구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 처분을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법령에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뒤에도 외우면 좋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외우세요. 여기까지.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1일이 대학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10월 1일 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발표가 언제 나나요? 11월 뭐 말쯤 나나요? 12월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되겠죠. 합격하실 테니까. 그럼 그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되면 이제 법정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면은 저 같은 경우는 법정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법정 교육 이수증과 합격증을 갖고 가서 관할 구청에 가가지고선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을 받았죠. 그 업무 신고 확인증을 대여했다. 남들한테 무단 양도를 했다. 그러니까 자격증 뭐 무단 대여죠. 그럼 자격 취소되죠? 취소될 거예요. 무단 양도를 해서 걸려서 자격이 취소되는 그 순간 제 행정사 업무 신고는 어떻게 돼요? 끝난 거죠, 뭐. 그러면은 자, 자격 취소가 되면 당연히 저는 제 업무 못 해요. 업무 신고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업무 신고를 없애는 거 불이익한 처분인가요? 불이익한 처분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받아서 이거 없애는 처분이 내려와야 되겠네요. 근데 이거 왜 없어졌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한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면은 이거 신고를 없애는 거에 사전 통지가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되셨나요? 자,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 처분을 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를 볼게요. 이 5분만 정리하고 쉬는 시간 가져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주저리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처분에 대해서 처분 절차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본 강의랑 거의 비슷한 이거보다는 기본 강의가 훨씬 길었지만 기본 강의는 이거 한 2시간 정도 됐지만 기본 강의랑 거의 비슷한 거를 했어요. 절대 시험 문제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불이익한 처분 절차 전체를 쓰세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안 나와요. 이번에는 한번 예전에는 나왔지만 앞으로는 안 나와요. 앞으로 안 나오니까 부담스러워하진 마시더라도 그래도 전체는 꿰뚫고 있어야 돼요. 처분을 제가 이렇게 나눴죠. 뭔가 침익적인 처분이 있고 수익적인 처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나눴어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침익적인 처분을 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어떤 절차가? 그냥 갑자기 처분장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 이런 처분을 할 거야. 너 할 말 있으면 해. 라는 뭐가 와요? 크게 얘기하세요. 아무도 안 들어. 서로 듣겠죠. 괜찮아요. 크게 얘기해요. 어떤 통지서가 와요? 사전 통지가 와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써져 있다고요? 물론 어떤 처분의 근거들도 써져 있겠지만은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어요? 의견 제출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어요. 나는 의견 청취를 하겠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청취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처분이 나오게 돼요. 본처분에는 그 처분을 왜 이런 처분이 나오는지 이유가 부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등의 불복수단을 적어놓은 고지를 하게 되죠. 이런 처분은 문서로 나와요. 되셨죠? 그리고 그 처분은 그냥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제 마음에 드는데 해서 뭐 1개월, 쟤는 뭐 이렇게 얼굴이 커 그래서 뭐 5개월 뭐 이렇게 안 때려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처분 기준 하에서 우리가 딱 정해진 처분 기준 하에서 처분을 내리게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신청에 따라서 뭔가 수익적인 처분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거부 처분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러면 일단 제가 뭘 해요? 편람을 보고 구비서를 잘 갖춰서 뭔가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해서 잘했으면 접수증이 나올 테고요. 뭔가 부족하면 보완 요구를 하겠죠. 보완 요구는 항상 언제까지 보완해 오세요 라고 써져 있는데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반려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하자가 고칠 수 없는 하자라면 그때는 그냥 반려를 하겠죠. 자, 그러면 뭐 보완 다 되고 그래가지고 접수가 돼서 들어갔어요. 그럼 행정기관은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할 때는 항상 뭐라고요? 기간이 중요하죠. 다수 기간과 관련됐다면 협조를 해야 될 테고요. 그죠?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기간 내에 처리 못하면요.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그럼 상대방에게 그 사유와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종료일을 통지해 줘야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지금. 그 중에서 뭘 봤냐면 의견 청취 절차를 봤어요, 우리가. 불이익한 처분 절차 중에 의견 청취에는 세 가지 수단이 있대요.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의견 제출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뭘로 하는 거래요? 다른 거와 차이점이 뭐래요? 그거는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뭔가 이렇게 제출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청문이라는 게 있대요. 청문은 직접 가서 하는 거죠. 청문을 주는 거는 대상을 처분으로 한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의견 제출 절차는 행정작용 전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청문과 공청회에 해당되지 않는 절차이다. 이게 의이고요. 청문은 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이다. 이게 의예요. 그죠? 공청회도 있겠네요. 공청회. 공청회는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자, 그러면은 대상으로 나눈다면 의견 제출 같은 경우는 불이익한 처분이면 청문과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절차죠. 그죠? 청문은요. 아직 못 외웠지만은 법령에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는 세 가지 사유로 처분을 내릴 때는 무조건 청문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인허가취소, 법인 설립 허가취소, 그 다음에 신분 자격의 박탈일 경우는 우리가 청문을 해야죠. 공청회는 법령에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일정 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예요. 자, 이게 의견 청취 절차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의견 청취를 안 할 수 있는 면제 사유가 있죠. 면제 사유가 뭐예요? 긴자성포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긴급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예요. 포는 우리가 포기한 경우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명백한 의사로 포기한 경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견 청취 면제 사유가 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